자, 교재 310페이지죠.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제5장.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자, 이 부분은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소유권과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데, 이번 시간은 이제 소유권과 관련돼서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두 개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부동산의 전부, 그 다음에 일부, 그 다음에 지분 이렇게 있으면, 자,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전부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소유권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보존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뭐밖에 없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이러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 안 되고 지분에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데, 이쪽에서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등기필 정보에서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A하고 B하고 이렇게 무엇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어요. A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B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 공유로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A가 단독으로 하는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때 B가 이 경우에 이제 B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것은 이 보존 등기를 전부를 말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죠. 이 지분만큼은 유효하기 때문에, 따라서 A하고 B가 무엇이 되게끔? 공유가 되게끔 소유권에 무엇을 한다? 소유권에 경정 등기를 하고, 형식은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소유권에 무슨 등기를 해요? 경정 등기라고. 형식은 어떻게? 부기 등기로. 만약에 주 등기로 하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신청의 의무가 있다 없다? 등기법상에서 신청의 의무는 없는 거죠. 다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요 조치법에 있어서는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기간 며칠이에요? 60일이더라 이겁니다. 즉 바로 밑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고,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엇을 하자? 보존 등기를 하자 이겁니다. 자, 이러한 보존 등기는요. 보존 등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은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죠. 신청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자가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잖아.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존 등기 맨 밑에 보시면 3번에 이 보존 등기는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단독으로 합니다. 그리고
등기필 정보라든지 인감도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더군다나 이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없죠. 왜?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죠. 디귿에 보시면 청구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채권자 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는 불가능하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또 보존 등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앞에서도 배운 것처럼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4번에 나와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이 보존 등기는 제3자의 동의라든지 허가도 받지 않아도 무방하더라 이겁니다. 내 거 내가 하겠다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표제부에는 무엇을 기록을 하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없을 때는 을구를 두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고요. 6번에 보시면 원시취득인 경우는 보통 보존 등기를 하는데 취득시효라든지 수용의 경우에는 원시취득이지만 무엇을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 원시취득이면 보존 등기라는 것이 원칙인데 취득시효라든지 수용 같은 경우는 보존 등기가 아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충학습에 보시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겁니다. 직권으로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전에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신청서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자, 여기서 보존 등기에서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요 신청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할까요? 신청인 하기 전에 보존 등기는 원칙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입니다. 보존 등기는 원칙으로 단독 신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는 보존 등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보존 등기를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거죠. 직권 등기에서 설명해 드렸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고요. 또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를 촉탁을 한 경우에도 역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핵심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없는 것 항상 뭘 생각하신다? 이거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를 무엇하는 경우? 촉탁하는 경우는 이것은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촉탁하는 거야? 과세관청에서 하는 거죠. 세무서에서 한다 이거죠. 따라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압류를 할 것이냐? 체납자를 대위해서 먼저 보존 등기를 먼저 촉탁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압류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313페이지를 봅니다. 단독 신청인데 그럼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신청인 거의 해마다 시험에서는 여기서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앞에서 요런 내용들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죠. 요 신청인이 가장 핵심인데 여기서 신청인에는 전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근데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자도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역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도 들어가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이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자기 명의로 무엇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토지와 건물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건물의 경우에만, 여기서는 건물만 무엇한다? 건물만 적용을 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뭐만 적용을 해요? 건물만 적용하더라. 이거 건물만. 자, 이제 31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의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자기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대장상에서 A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대장상에서 A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요 B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이 A는 최초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자기 명의로 무엇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A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는 얘 B는 보존 등기 할 수 없으니까 A 명의로 일단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 명의로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위에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는 직접 대장상에 A로 등록되어 있으면 직접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A가 만약에 무엇했어요? A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 A-도 자기 명의로 무엇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접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포괄 수증자도 포괄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미등기 토지의 포괄 유증에 있어서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는 안 됐었는데요. 한 5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험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유증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유증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데 판결의 종류는 무엇하겠다? 불문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이것이 확인 판결이든 그 판결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라면 판결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기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 판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만약에 대장상에 소유자가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대장상에 소유자가 공란이다 이거죠. 대장상의 소유자가 공란일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판결받으면 돼요. 토지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확인 판결 받으면 가능한데 건물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더라 이겁니다. 그죠? 만약에 수용된 토지가 미등기 부동산이다. 그럼 보존 등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은이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여기 다 써 있을 거예요.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어딨나요? 여기 지웠나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아까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군수. 시장 군수는 어디에만 해당돼요? 건물만 해당되는 거야. 근데 2번에 뭐라고 해서 토지,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로 바꿔야 돼요. 건물로. 3번 요거.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단독이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 있어야 제공하죠.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했을 때 받는 것인데 보존 등기 당시는 지금 처음으로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등기필 정보를 받은 게 있다 없다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 4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여기 항상 답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 건물의 보존 등기를 봅니다. 똑같아요. 여기에 전부 다 똑같아. 근데 건물에는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요게 들어가는 거지. 요게.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사실 확인서는 건물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확인서.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건물에만 해당되고 그 서면이 바로 무엇이다? 사실 확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를 볼게요. 토지의 보존 등기 해가지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법제 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것이고 이 경우에 좀 전에 나왔던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서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2번 당연히 보존 등기할 때 대장 첨부를 해야 돼요. 토지의 표시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해서 제공한다. 그 다음 건물의 보존 등기. 자, 건물의 보존 등기도 마찬가지로 제65조 제각 호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을 해주고요. 중간에 보시면 연월 및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거 제공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은 요거죠. 동그라미 2번은 한 필지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수개의 건물이 존재하더라. 수동의 건물이 존재할 때는 도면에서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소재도를 첨부를 해야 된다. 소재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는 그 소재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은 역시 도면에서 했었죠.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뭐를 첨부해야 된다? 한 동 건물의 소재도와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 부분의 평면도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요거를 써놓은 거죠. 직권의 보존 등기 안 되는 건 뭐야? 이쪽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존 등기에서 316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실행 쪽에 볼게요. 등기관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의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지앱에 무엇했다 기록해야 된다. 다만부터만 보시면 돼.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지부에다 무엇을 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이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는 몇 월 이내? 1월 이내. 1월 이내 1에 대한 기록에 대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보존등기입니다. 보존등기에서는 요 신청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청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 때는 우리가 기억나는 거 한번 써보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 신청인 쪽에서 굉장히 시험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역시 29회 때도 역시 보존등기에서 몇 문항이 나왔어요? 한 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정답은 이쪽에 있었죠? 이쪽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봅니다. 자, 소유권 이전. 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자,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무엇이란다? 이전. 그래서 그 의의에 보시면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일부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허용된다.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일부, 그 다음에 지분 이렇게 있으면 전부는 이전할 수 있지만 일부는 안 돼요. 그러면 일부를 이전하려면 뭐를 거쳐야 돼요? 분필 등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지분 이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역시 소유권 이렇게 이전 등기는 몇 개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부 이전 등기라는 거하고 전부 이전 등기라는 것과 일부 이전 등기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이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부 이전 등기는 A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B로 넘어가는 건데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거죠.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것이 일부 이전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공유가 이렇게 있으면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면은 요게 A, B, C도 무엇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그대로 2분의 1이에요. 근데 B가 자기의 지분의 절반을 넘기면 3분의 얼마가 될까요? 여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반을 넘기게 되면 뭐 만약에 3분의 1, 그 다음에 얼마, 3분의 얼마, 1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2분의 1. 2분의 1의 반이면 얼마야?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 다음에 얼마?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분의 1, 4분의 1. 그럼 요거는 다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요것도 무엇이다? 지분 이전이 된다 이겁니다. 자기의 지분을 절반을 또 넘기는 거죠. 이렇게 절반을.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무엇이냐면은 일부 이전이 해당되는 거죠. 소유권의 지분 여기에 해당되는 요게. 요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게 지분 이전이 되는 거죠. 지분 이전. 그래서 요게 전부 이전은 단독 소유 A에서 B로 가는 것이고 일부 이전은 단독 소유를 무엇하는 것이다? 공유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할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할 수 있죠. 공유물 불분할에 대한 특약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약정을 맺을 수 있죠. 얘네들은 형식은 어떤 형식으로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느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임을 불분할 특약 등기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신청의 의무가 없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신청의 의무가 있죠.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두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앞에서 3장에서 했었죠. 쌍무계약인 경우하고 편무계약인 경우로 나눠서 보시라 그랬어. 기억나세요? 그래서 쌍무계약인 경우에는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고 편무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의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물 지분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이 되나? 요거죠.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해당이 되나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안 된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분필 등기를 한 후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신청 정보의 기록 내용.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뭐를 써야 돼요? 공유를 할 때는 신청서상에 지분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될 것이며 동그라미 2번 공유물 불분할 특약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제공해야 된다. 이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대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약정을 변경할 때는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거래 가액이 나오는데요. 318페이지에 거래 가액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거는 핵심만 한 번 시험에 나왔죠. 지금까지 이 거래가액의 등기는 딱 시험에 한 문제 한 번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법률 68조에 보시면 거래가액 등기 나와 있죠. 거래가액 등기. 거래가액 등기 방법이 써 있습니다. 그 정도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거래가액의 등기는요. 우리가 그 투기라든지 탈세를 막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겁니다. 이 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것인데 언제 등장을 했냐? 2006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에 의한 이 조건이에요.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무엇을 거래 가액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조건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에다가? 갑구에다가. 갑구를 쭉 쳐다보면 갑구 맨 끝부분에 뭐가 써 있습니까?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있죠. 거기에다 쓰는 겁니다. 권리자 및 기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거래가액을 무엇하도록 돼 있다? 기록하도록 돼 있다 이겁니다. 자, 거래가액 등기는요. 첫 번째 2006년 1월 1일 이후이어야 하고요. 지금은 이제 요거는 잘 물어보지 않겠죠. 매매계약서 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어야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거래가액 기록하지 않고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면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요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여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등기 때 기록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 할 때는 거래가액을 무엇하자? 기록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교재 보세요. 거래가액의 등기 대상 1번에 보시면 1번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쭉 서 있는 거고요. 다 아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어요. 이전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경우 이렇게 가등기라고 써놨잖아요. 동그라미 2번 조심하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를 그 원인 증서로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가액을 기록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남아있는데 매매 목록이 남아있죠. 자, 우리가 매매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매매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의 경우예요. 한 개의 신고필증에 조건이 한 개의 신고필증에 둘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한 개의 신고필증에 둘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 개의 신고필증에 한 개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인과 수인과의 매매인 경우는 무엇을 제출한다? 매매 목록을 제출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렇게 매매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거기다 뭐를 써줘요? 목록 번호만 딱 써줍니다. 그 목록 번호를 딱 써주면 매매 목록에 가면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목록 번호만 딱 써주더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맨 위에 한번 등기 방법 볼까요? 제 25조에 거래가액 등기 방법 보시면은요. 매매 목록이 제공할 필요가 없을 때, 매매 목록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를 하는데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하는데 이렇게 매매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는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 기록 중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뭐를 기록한다? 목록 번호를 쓴다 이거예요.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됐죠? 그래서 318페이지 밑에를 보시면 매매 목록을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고 써 있어요. A, B로 두 개로 보시면 되죠. A, B. 한 개의 신고필증에 둘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B,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목록을 제출해라 이겁니다. 그럼 매매 목록에는 거래가액이 들어가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써 있죠. 자, 거래가액의 등기는 신고필증에 기록된 금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매매 목록이 제출된 경우라면 목록 번호만 쓴다라고 보는 거죠. 목록 번호를 쓴다 기억하시고요. 넘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21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매매 목록의 경정, 변경 한번 읽어보시고요. 즉 등기된 매매 목록은 당초에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를 빼고는 변경이라든지 경정을 할 수가 없고요. 4번에 등기 원인증서와 신고필증의 신청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는 29조 9호에 의해서 각하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상속등기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큰 틀을 설명한 거고요. 두 가지죠. 전부 이전 등기라는 거하고 일부 이전 등기 개념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설명해 드렸고. 그죠? 신청의 의무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32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상속등기가 나오더라. 상속등기. 역시 이 상속등기도
좀 잘 기억을 좀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등기.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하지 않아도 A-로 무엇이 된다? 상속이 됩니다. 상속. 이때 이 A-가 이 부동산을 B에게 무엇할 것 같으면 B에게 처분을 할 것 같으면 A- 앞으로 무엇을 하자? 상속 등기를 하자. 먼저 상속 등기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B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하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때 상속 등기는 그 원인은 무엇이 될까요? 당연히 원인은 상속이 되겠죠. 사망 아니에요.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죠.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될 것이고 혼자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얘는 무슨 신청의 개념이다? 단독 신청의 개념이더라. 단독 신청의 개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상속인이 수인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하거나 1인이 전원을 위해서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는 안 돼요?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자, 의의를 볼게요. 321페이지. 상속은 피상속인이 무엇할 때? 사망할 때 그 모든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재산을 취득하나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가 격려돼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으로 해야 된다. 단독으로. 2번도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 등기를 하기 전 상속인의 한 사람이 사망으로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상속 개시 일자를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고 한 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3번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 1인이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 5, 6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상속 등기는 이런 게 있어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이쪽 부분에서 좀 그 함정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이것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이 우리 그 3장에서 했던 이거 기억나세요? 상속인에 의한 이렇게 아까 보기 편하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죠. A하고 B하고 법률행위가 존재했었다 이겁니다.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존재했었는데 그럼 등기는 A하고 B하고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A가 사망한 경우, B가 사망한 경우, 둘 다 사망한 경우 이렇게 했었잖아. 그럼 여기서 상속인 A-하고 B가 등기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A하고 B-가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A-와 B-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가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상속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고
이때 원인은 매매죠.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때 원인은 상속이 되는 것이고 이때 원인 일자는 사망일이지만 이때는 법률행위 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정 상속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입니다. 즉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상속인이 몇 명이야? B, C, D 이렇게 3명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하지 않고 B의 어떠한 단독으로 하는 협의 분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등기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A가 있는데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이때 원인은 그냥 상속이 아니라 원인이 바로 무엇이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에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되는 것이고 이때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에요. 사망일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 사망일이 바로 무엇이다? 원인 일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렇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때는요. 무엇을 제출해야 되냐면은 인감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들어와 줘야 돼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들어와야 되겠고요. 이때는 상속인 전원의 날인이 필요하고 역시 인감도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1번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A였는데 A가 사망을 했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2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법정 상속분 B, C, D 이렇게 합니다. 법정 얘는 뭐야?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원인은 무엇이냐? 원인은 그냥 상속이죠. 이때 원인은 상속이고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무엇이다? 사망일이 된다 이겁니다. 일단은 먼저 이렇게 뭐를 해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딱 합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른 무엇을 해요? 상속 등기를 먼저 이렇게 딱 해놓는 겁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딱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 이후에 B의 어떤 B를 단독 소유로 하는 협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죠. 이럴 때는 2-얼마 1 이게 중요하죠.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하고 이때 원인은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원인이 될 것이고 원인 일자는 협의 분할 일이에요. 협의 분할 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얘하고 이제 차이점 볼게요. 바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때는 바로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때는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마친 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때는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B가 권리자가 되고요. C와 D가 권리를 잃기 때문에 의무자가 돼서 이 경우에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고 소유권 이전이니까 주등기로 가지만 여기는 소유권의 경정이니까 부기등기로 가요. 부기등기로 가고요. 또한 날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지만 이때는 무엇이다? 협의 분할 일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는 게 있고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 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 일자, 그 다음에 등기 목적, 형식으로 해서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잘 기억하실 것.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바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했느냐. 그 다음에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협의분할에 상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형식이 다릅니다. 신청이 단독이고 공동인지 달라요. 원인 일자도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문제를 접근을 해서 문제를 푸실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단독적으로 나온 문제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등기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시험에 이 부분도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증을 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그 원인 중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한때 시험에 또 굉장히 또 많이 출제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의의를 보시면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자의 사망 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더라 이겁니다. 그럼 유증은 언제 효력이 발생을 해요? 유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은 사망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망일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조건이라든지 기한이 있을 수 있죠. 조건이라든지 기한이 붙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이라든지 기한이 도래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그 원인은 무엇이고 유증이에요. 그럼 원인 일자를 쓸 때는 원칙은 뭐를 쓰라는 거야? 사망일을 쓰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라든지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된 날이라든지 기한이 도래한 날을 쓰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유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증의 종류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유증의 종류가 있는데 이 포괄유증하고 특정유증의 차이는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특정유증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공통적인 것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공동신청이니까 권리자도 있고 누구도 있는 거야? 의무자도 있겠죠. 의무자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권리자가 누가 되는 것이다? 수증자가 되는 거죠. 수증자가 되는 것이고 의무자는 유언집행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유증은 계약이 아니죠. 유증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 대상이 아니에요. 검인 대상이 아니고 토지거래 역시 허가 대상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하나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고요.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농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이것이 상속인에 대한 것이냐, 이거는 이제 공법에서 나올 수 있는데 상속인에 의한 특정 유증이냐 아니면 상속인 이외의 자녀에 따라서 상속인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상속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A가 유증을 했습니다. 그럼 A가 유증을 하게 되면 A는 유증자가 되는 것이고 B는 무엇이다? 수증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A가 무엇을 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언 집행자하고 수증자가 수증자 명의로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것이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근데 상속인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A- 상속인이 이렇게 존재하더라도
직접 수증자 앞으로 무엇을 한다? 이전 등기를 합니다. 즉 A 다시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요.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속 등기가 격려됐다 이겁니다. 이미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와요? 이미 상속 등기가 격려됐을 때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가져온다 그러면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어떤 등기의 간소화 차원에서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말소하지 아니하고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문제는 요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이다? 이렇게 할까요? 유증의 목적물이 이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이겁니다. 그 미등기 부동산일 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것이 만약에 유증의 종류가 포괄 유증이면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특정 유증이라면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인 앞으로 A 다시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유증에서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를 하더라도 이를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는 등기관이 심사권한에서 받기예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유증은 언제 유효력이 발생한다? 사망했을 때. 따라서 유증자가 생존 중에는 생존 중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지문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죠. 포괄 유증의 경우. 포괄 유증의 경우에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에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원래 안 되는데 바뀐 거죠.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에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는 할 수 있으나 반대로 1인이 전원을 위한 등기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교재 보시면 오른쪽 신청해 볼게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유증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공동 신청에 의할 것이고 다만 포괄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뭐는 안 돼요? 1인이 전원을 위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유증의 등기는 포괄이든 특정 유증이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이렇게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다만 상속 등기가 이미 격려되었다면 이거를 말소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증의 경우에 자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에는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없고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는데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거고요. 4번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형식적인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수리해야 한다. 자, 원인은 무엇이고 밑에 원인은 유증이고 원인 일자는 사망일을 씁니다. 다만 조건이라든지 기한이 붙었을 때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을 씁니다. 유증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이쪽이에요. 기타적으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 대상도 아니고 허가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24페이지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요. 네, 수용이 있고 환매가 있죠. 잠시 쉬었다가
요 소유권과 관련된 거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용의물권 이쪽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